잠깐!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하려고 하시나요? 암호화폐가 뭔지 궁금하다고요? 당신을 위한 암호화폐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블록체인은 사실은 소유의 혁명이자 거래의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해했다고 투자하는 거는 나쁜 사람에 낀다. 맞아요. 나쁜 사람 되지 않게. 비트코인은 전화기고 이더리움은 스마트폰이다. 너무 일찍 왔나? 잘 지냈어요? 네, 제가 어제 너무 설레가지고 잠도 못 자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일찍 나와 있었어요. 예, 제가 그만 말아요. 저도 그럴 줄 알고 일찍 왔어요. 저 같은 정말 암호화폐 초보 분들도 들으시면서 눈 크게 뜨고 귀만 활짝 열면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해 볼까요? 예, 그럴까요? 혹시 그 와우라는 게임 들어보셨어요? 제가 해보지는 않았는데 들어본 적은 있어요. 옛날에 이 게임에 푹 빠져있던 아주 네. 어린 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소년이 굉장히 큰 실망과 상심에 빠진 일이 일어나요. 자기가 좋아했던 이 게임 캐릭터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자고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게임 캐릭터가 사라졌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뭔가 이 게임 회사에다가 항의도 할 것 같고 진짜 울고불고 떼쓰고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근데 이거는 그 게임을 좋아하는 소년의 얘기뿐만 아니라 네. 사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겪을 때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네. 항공사 마일리지 있잖아요. 근데 오래전에 마일리지 정책이 바뀐 거 혹시 아세요? 이게 마일리지가 소멸된다고 메일이랑 문자 메시지가 막 오더라고요. 그때 좀 되게 많이 속상했었어요. 바로 이 소년도 그러한 경험을 당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소년은 좀 독특했어요. 중화된 시스템의 관리자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느낀 거죠. 그 소년이 혹시 몇 살이었나요? 그걸 느낄 때 저랑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하네요. 예, 그 당시에는 아마 13살, 12살 정도 됐을 거예요. 이 소년이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혹시 페이스북의 CEO 마크 주커버그는 알죠? 당연히 알죠. 예, 단순히 게임에 중독에 빠졌다고 생각했던 이 소년이 바로 그 마크 주커버그를 제치고 대상을 받은 거예요. 걔가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세상에서는 외계인이라고 부르는 네. 비탈린 부텔린이라고 합니다. 예. 부텔이 예. 저 들어봤어요. 그 이더리움 만든 예, 바로. 그 친구 맞죠? 예, 부텔린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네. 영재학교 입학할 정도로 수학하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네. 그리고 경제학에 뛰어난 두각을 나타낸 건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17살 때 네.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비트코인이라는 얘기를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부탈린은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푹 빠졌어요. 그래서 블로그에 비트코인에 관련된 글을 주면서도 비트코인으로 이제 보상을 받고 비트코인 전문 잡지에 대한 공동 창업 제안을 받아서 비트코인 매거진을 만들었어요. 제가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이 부테린의 암호화폐 첫 시작이 비트코인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부탈린은 이제 비트코인에 빠질수록 네. 뭔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좀 더 기능이 확장된 블록체인을 바로 개발했고 세상에 내놨습니다. 그게 바로 아마 알고 계시는 이더리움이 되는 거예요. 뭔가 이게 비범한 부테린 답네요. 네. 교수님, 그 비트코인 때에도 그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나왔었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예, 있나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차원이 다른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지 못한 수없이 많은 기능을 줄 수 있게끔 비트코인을 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트코인에서 할 수 없는 거를 이더리움에서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혹시 그 현실 세계에서 이 건물이 내 소유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요? 부동산 등기를 떼든지 예. 이제 뭐 동사무소 가서 약간 그런 증명서를 떼서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는 이 부동산이 내 거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까? 그러네요. 이거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죠? 온라인 세상, 디지털 세상으로 넘길 때는 소위 블록체인에서 말하는 분산 장부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장부에 기록을 해두면은 더불어 함께 하니까 모든 사람이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을 하면 우리가 온라인 상에서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게 쉽게 해줄 수 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게 모든 사람이 네. 더불어 함께 이 장부를 볼 수가 있는 거니까 뭔가 조금 더 투명하고 그리고 수정도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겠네요. 블록체인은 사실은 소유의 혁명이자 거래의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
금방 쏙쏙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교수님, 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이 조금 더 뭔가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진 거예요? 예, 기존에 있던 전화기하고 네.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면은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존의 전화기는 전화나 문자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스마트폰이 옴으로써 우리가 인터넷도 사용하고 앱이라는 서비스도 사용하잖아요. 비트코인 역시 기존의 전화기처럼 결제 서비스만 가능했다면 이더리움은 스마트폰처럼 모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이예요. 교수님, 이제 제가 조금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깊게 배워보고 싶은데 이 이더리움이 추구하는 건 어떤 건가요?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탈중앙화, 더불어 함께 하자. 중앙 서버 없이 전 세계 컴퓨터를 모아서 모든 작업을 같이 개인과 개인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자는 거. 네, 그게 바로 이더리움이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중앙 관리자를 벗어나서 모두가 함께 하자는 컨셉을 갖고 있는 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동일하네요. 예, 그게 바로 이제 탈중앙화라는 거죠. 또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도 했다고 이것저것 좀 알아보고 하다가 제가 스마트 계약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거를 좀 예. 봤었거든요. 예, 스마트 계약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를 현재 우리가 쓰고 활용하려면은 네. 소프트웨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제가 하나의 컴퓨터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럼 이더리움을 활용하려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잖아요. 그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스마트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그 크립토 키티라는 거 들어봤어요? 그거 예전에 제 네. 친구가 하는 거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이게 2017년도에 이제 등장한 앱인데 나만의 고양이를 키우는 네. 거예요. 나만의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희귀 아이템들이 생겨요. 이런 고양이의 그 가격은 1억이 넘어갔던 적도 있을 정도로 사람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니 단위가 너무 큰데요? 예. 저도 처음에는 가격 듣고 놀랐는데 네. 이런 앱이 바로 스마트 계약 기능이 있는 이더리움 같은 플랫폼에서 동작이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서 작동되는 서비스를 우리는 앱이라고 하잖아요. 네. 블록체인 플랫폼이 이더리움에서 작동되는 이러한 서비스를 우리는 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앙 관리자가 할 만한 게임 회사를 혼자서 독점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같이 하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거 네. 망할 걱정이 없겠죠.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앱하고 똑같은데 네. 독점해서 하는 회사가 없다라는 차이점만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더리움은 앱스토어 플랫폼까지 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애플 앱스토어라고 불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확실히 이더리움이 개인 간의 거래와 지불만 하던 비트코인보다는 발전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이더리움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블록체인은 네. 중앙 서버가 없이 전 세계가 연결된 거대한 컴퓨터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컴퓨터들을 다양한 거래와 게임 등에 활용하게 할 수 있게 한다. 이게 바로 이더리움이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가 좀 되세요? 왜 아무도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고 어렵게만 얘기를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진작에 제가 좀 이렇게 교수님 만나 뵙고 인사도 드리고 공부를 좀 했었으면은 지금쯤 좀 약간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이라도 너무 만난 게 안타깝네요. 어디예요? 네. 이더리움과의 또 차이점도 조금씩 더 배워가고 있잖아요. 네. 투자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교수님은 아직 때가 아니겠다. 나쁜 사람이 되지 마세요 라고 또 하시겠죠? 네. 오늘은 좀 시간상 아. 그것도 이제 다음에 해야 될 것 정말. 같아요. 제작진이 시간을 정해놔서 저도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더 배우고 싶은데 다음 시간까지 제가 또 어떻게 기다려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이점만 네. 분명히 한번 복습을 해가지고 오시면은 네. 아마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볼까요? 네, 그럴까요? 교수님,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약속! 약속. 교수님, 그 가시기 전에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암호화폐가 미래에 꼭 필요한 시스템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뭔가 확실한 거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늦기 전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기 전에 좀 생각을 한 번 정도는 더 해보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제 투기 대상. 많은 사람들을 내가 만났을 때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투자하는 게 꼭 성공한다는 건 아니에요.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게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도 많은 거죠. 이론적인 부분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실전도 다음번에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건가요? 기술보다는 개념적 차이만을 얘기했지 네. 산업에 대한 얘기는 안 했잖아요.
이제 아마 천천히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다음 이 시간도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